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금융부문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웹캐스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의 2023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상반기 금융부문 정기평가를 통해 7개사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9개사의 등급 전망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등급 조정은 상향 3건, 하향 4건이었고 등급 전망 변경은 9건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부문 신용등급은 2022년까지 주요 금융업권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향 기조를 보여왔으나 2023년 들어 하향 우위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1개사, 증권 1개사, 할부리스 5개사, 저축은행 4개사, 생명보험 2개사, 부동산 신탁 1개사, 기타 2개사로 할부리스와 저축은행에서 변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부리스의 경우 계열 지원 가능성의 변화가 반영된 3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업황 저하의 영향이 반영된 등급 변동은 2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은 4개사에 대해 등급 전망이 변경되었고 신규 평가 시 부정적 전망이 부여된 키움예스 저축은행을 포함하면 KR 평가 대상 11개사 중 5개사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업종 전반의 실적 저하 및 리스크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 업종은 SK증권 1개사만 등급 전망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KF투자증권에 대한 신규 ICR 평가 시 부정적 전망이 부여된 것을 감안하면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저하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할부리스, 증권을 제외한 다른 업권에서는 업황 변동보다는 개별 회사의 이슈 및 펀더멘탈 변화가 주요 등급 변동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등급 전반 변동이 증권 할부리스 업권에 비해 많이 발생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2022년 12월에 발표한 2023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에서 저축은행, 할부리스, 증권 3개 업종의 산업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3개 업종의 사업 환경은 KR이 예상한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할부리스와 증권은 KR 평가 대상이 각각 30개사, 23개사이나 부정적 전망 부여는 각각 2개사에 그친 반면 저축은행은 평가 대상 11개사 중 부정적 전망 부여가 5개사에 달하여서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세 업종의 업황 저하 원인과 추세는 비슷하였지만 저하폭과 속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업종의 등급 전망 변동 원인은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PF 익스포저가 자기 자본 대비 과중하여 리스크 노출도가 높았고, 두 번째,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 증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지표의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지표들의 저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모델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등급 전망 변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증권 할부리스 업종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관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지표의 저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저축은행과 유사하나 그 정도와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고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도 저축은행에 비해 손실 완충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3년 6월 말 기준 등급 전망 난스테이블 부여 업체는 긍정적 전망 2개사, 부정적 전망 11개사입니다. 2022년 6월 말에 긍정적 5개사, 부정적 2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 전망은 감소한 반면 부정적 전망이 부여된 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등급 전망 부여 시점은 부정적 전망 11개사의 경우 KDB 생명보험을 제외한 10개사가 금년 상반기 신용평가를 통해 부정적 전망이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반면 긍정적 전망 2개사는 2022년 중 부여된 긍정적 전망이 금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6월 말 기준의 난스테이블 등급 전망의 분포를 고려할 때 2023년 하반기 이후 금융 부분의 신용등급 변동은 하향 조정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신용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증권, 할부리스, 저축은행 3개 업종별로 하반기 전망 및 모니터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 업종입니다. KR은 2023년 상반기 23개 증권사 정기평가 과정에서 SK증권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에 단기 등급만 보유하고 있었던 케이프투자증권의 ICR 등급을 신규 평가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양사 공통적으로 수익성과 시장 지위가 저하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업권 내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관리 부담이 부정적 등급 전망 부여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PF의 부실화가 재무 건전성 지표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업의 하반기 전망 및 모니터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출구 전략 추진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증시 위축 및 거래 대금 감소,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위탁 매매 부분과 상품 운용 부분의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저하되었습니다. IB 부문은 상반기까지는 PF를 중심으로 수익 규모가 확대되며 견조한 실적이 이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PF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실적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2022년과 다소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물론 IB 부문은 2023년 상반기에도 실적 부진이 계속되었지만 금리 상승 둔화, 증시 거래 회복 등으로 위탁 매매 부문과 상품 운용 부문 실적은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영업 실적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증권업의 영업 실적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B 부문의 실적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신규 딜 수주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PF 수주 감소 영향은 PF 금융주선 위주로 IB 영업을 확대한 중대형사 및 중소형사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시장 역시 거래가 위축된 점, 기존 딜 엑싯이 지연되면서 위험 인수 여력이 제한되는 점도 IB 부문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증권사들의 영업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지표 저하 가능성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2022년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위험 투자를 축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48조 원까지 확대되었던 증권사 우발 채무는 2022년 말 40조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2023년 3월 말에는 43조 원으로 재차 증가하였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PF 리스크는 비교적 낮지만 기업 대출, 해외 자산 투자 등 위험 투자 규모가 큰 편이며 최근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의 건전성 저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재무 건전성 측면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위험 인수 기조를 이어가며 자본 적정성 지표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나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실물 투자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위험 투자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 건전성 지표 유지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일반 증권사는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 하에서 수익 보전을 위해 IB 투자를 확대하면서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일반 증권사들의 PF 자산 구성에는 분양 성과가 미진한 사업장, 분양 전의 신규 사업장, 브릿지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PF 익스포저의 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와 같은 조달 시장 경색 상황이 재현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R이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23개 증권사의 2022년 말 PF 익스포저는 총 22.8조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35% 수준입니다. 이는 2022년 3월 말에 25.3조 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후순위 및 브릿지론 관련 익스포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PF 사업의 주거 시설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 우령 시공사 위주인 점은 리스크 관리 측면의 보완 요인이지만 중후순위 익스포저의 회수 가능성과 브릿지론 관련 건전성 부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PF 익스포저 중 2023년에 만기 도래하는 익스포저는 7.8조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PF 중 2023년 만기 도래 익스포저는 21%에 불과하지만 브릿지론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익스포저 비중은 74%에 달합니다. 올해 6월까지 만기 도래한 브릿지론 중 상당 비중이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만기 연장된 것을 감안할 때 브릿지론 만기 도래에 따른 관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들어 주택시장 반등에 힘입어 미분양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시장금리 하락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경기, 공사 원가 및 금융비용 안정화 수준이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만기 연장된 브릿지론의 차원 시점이 도래하면서 재차 유동성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할브리스 업종을 보겠습니다. 상반기 평가 대상 30개 할브리스사 중에서 OK캐피탈과 A캐피탈이 자체적인 실적 및 펀더멘탈 저하로 인해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고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는 계열 지원 가능성의 변화가 반영되어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OK캐피탈과 A캐피탈은 공통적으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저하된 것이 등급 전망 변경의 주요 사유로 작용하였고 OK캐피탈은 과중한 PF 익스포저가 A캐피탈은 사업 기반 약화의 지속이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전망 및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할브리스업의 하반기 자산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2022년 하반기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장금리가 2023년 2분기 들어 다소 안정화됨에 따라 2022년 2분기 이후 정체되었던 자산 규모가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고려하면 자산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워서 PF 관련 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수익성이 낮은 자동차 금융자산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산 건전성 저하 우려를 감안할 때 개인 신용대출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들어 조달 비용 및 대선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방 압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3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캐피탈채의 가중평균 금리는 약 2.8%로 최근 캐피탈채 신규 발행 금리와는 적게는 1.5%, 많게는 2.5%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도 저금리로 조달한 캐피탈채가 고금리로 차환되면서 평균 조달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들어 특히 대손 비용의 증가가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도 대손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로 보수적인 대손 충당금 적립이 예상됩니다.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는 중기적으로는 할브리스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로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부동산 PF 관련 대출 및 개인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이 저하 추세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PF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신용 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연체율 상승이 우려됩니다. 할브리스사 개인 신용대출 차주의 특성상 금리 및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 들어 조달 여건의 경색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고금리 기조와 함께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유동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과 시장 간 금리 전망에 대한 인식차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의 회복 양상과 미중 갈등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부동산 PF 관련 대출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은행업의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상반기 평가 대상 11개 저축은행 중 키움, 오케이, 웰컴, 바로 저축은행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고, 키움 예스 저축은행도 신규 평가에서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5개사는 모두 공통된 원인이 반영된 것으로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개인 신용 대출 중심의 건전성 지표 저하와 자본 적정성의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어 그룹과 비교할 때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과중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등급 변동 요인도 공통적으로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저하 여부,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부실 위험 확대가 제시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하반기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저축은행 외형은 2023년 들어 축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 고금리 환경에 따른 자금 조달 측면의 부담, 부동산 금융 부실 가능성 증가에 따른 투자 비중 축소, 연체율 상승에 따른 여신 심사 강화 등으로 외형 축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22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저하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79개사의 평균 ROA는 2023년 3분기 누적 1.0%에서 2023년 3월 말 마이너스 0.2%로 악화되었습니다. 자산 축소에 따른 수익 규모 감소,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 비용 증가로 당분간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 건전성 저하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3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연체율이 2023년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업계 평균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3.5%에서 2023년 3월 말 5.9%로 상승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영업 부진, 고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가 건전성 지표 저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와 관련한 건전성 저하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F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상승세에 있으나 총 여신에 대한 고정이하 여신 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저축은행이 다수이고 2023년 3월 말 PF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 평균 4.1%는 총 여신에 대한 고정이하 여신 비율 평균 5.2%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PF를 제외한 부문에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저하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동산 PF의 자산 건전성 지표 저하는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정부 및 금융당국의 광범위한 지원책 등이 PF 대출의 부실화를 이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업종 전반의 하반기 산업 전망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ER이 꼽은 하반기 이후 금융 부문의 사업 환경과 등급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 경기 회복 지연입니다. 환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하고 개별 회사의 펀더멘탈 및 위기 대응력에 따라 등급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산업을 둘러싼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이후에도 신용 등급의 방향성은 하향 우위 기조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 환경 변수는 고금리 지속입니다. 미국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상당 기준 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였고, 연준이 7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인상 이후 금리 인상을 동결하면서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당국의 금리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보험과 은행업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증권, 저축은행은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신용카드와 할부리스의 경우 조달금리 부담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증권의 경우 주식시장 악화에 따른 위탁 매매 수지의 저하와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 운용 수지 저하가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금리 상승 국면에 불리한 자산 부채 만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더 빨리 상승하면서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업권에 비해 개인 대출 차주의 신용도가 여류해 있기 때문에 차주의 이자 부담에 따른 대손 비용 상승 및 자산 건전성 저하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변수는 부동산 경기 위축입니다. 최근 수년간 금융업권 호실적의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에 편승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의 호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주요 금융업권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은행과 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선순위이고 사업성 및 시공사가 우량한 사업장인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저하에 대한 완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 브릿지론이나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중공위험 및 입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 비중도 높아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보다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의 비율이 가장 큰 업권으로 상당수 저축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와 조달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리한 지위에 있어서 사업 규모가 작고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장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질적인 위험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주택가격 하락, 고금리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및 PF 지원책 등으로 아직까지 부동산 PF와 관련한 건전성 지표의 저하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향후 신용도 유지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실물 경기 회복 지연입니다. 주요 기관에서 2023년 및 2024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였지만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OECD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인 2.7%로 전망한 반면 한국은 반도체 경기 둔화와 내수 불황,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2023년에 이전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은 1.5%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KR은 작년 말 2023년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상저하고 추이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제 상반기 경제 상황은 예상과 같이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회복의 폭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제약한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의 변동이 일정 시차를 두고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기업, 소상공인, 가계부채 관련 부실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금융업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살펴본 금융업권을 둘러싼 주요 환경 요인 변수를 고려하여 2023년 하반기 주요 금융업종 산업 전망을 업데이트한 결과 8개 업종의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을 기존 공시한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부동산 신탁, 할부리스, 증권, 저축은행 등 5개 업종의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이고
실적 방향도 2022년 대비 저하될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도가 큰 할브리스, 증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의 부실화 위험, 연체율 상승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별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은 7월 4일자로 공시된 업종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